우리 지난번에 이유 있는 여유 수필 공부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우리 EBS 단기 특강으로 독서 비문학 지문적 공부를 했잖아. 그리고 자, 오늘 할 것도 오른쪽에 169쪽에 있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글의 종류가 뭐일 것 같아요? 읽어봤겠지? 김군 잘 지내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렇게 길지 않은 이 글의 종류는 과연 뭘까요? 이 글의 종류는 뭘까요? 편지? 그래, 편지일 수도 있겠지? 한번 생각하는 거 다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쯤이었지? 여기다. 자, 편지도 가능하고, 또 편지도 가능하고, 편지 말고라면 이게 뭐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수필, 이메일, 이메일도 편지지? 수필, 편지, 수필. 그래?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손편지이겠죠? 그럼 이메일 따로 써야지. 그쵸? 아니면 요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메시지요? 메시지라고 하기 좀 길고요. 내용은요. 내용으로 보면 이거 뭐 같아요? 설명하는 글이에요? 아니면 주장하는 글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설명하는 글에 가깝냐? 아니면 주장하는 글에 가깝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본다면 이건 아마도 주장이겠지? 주장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설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글의 목적은 뭐예요? 앞에 있는 김군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통일은 소재가 되겠고, 통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통일을 거부하지 말자? 이런 거 다 되죠?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거.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이게 주제라고 하거나 이 사람의 목적을 얘기하면 내가 니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려고 이거를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장하는 글이라거나 편지의 형식이란 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주장이란 말이에요. 설득이고. 그러면 맨 끝에 서술어는 이런 게 나타나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 알겠지만 논설문이라거나 아니면 주장하는 글의 주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맞아요. 뭐뭐를 해야 한다, 뭐뭐를 하자.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자는 그냥 소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위에 게 맞는 겁니다. 통일을 해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한다가 내가 니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저번에 이유 있는 여유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주장하는 글은 웬만하면이 아니라 거의 100%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런데 그 근거가 완전 객관적인 근거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논설문.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근거가 들어가면 수필로 보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질문. 여기 있는 이 통일에 관한 글은요, 둘 중에 어느 거에 가까워요? 논설문에 가까워요? 수필에 가까워요? 어느 거에 가까울까? 읽어봤으니까 주제는 요거야. 통일을 해야 한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근거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거나 빨리 책을 찾아봐요. 이거 책 많지 않잖아? 169쪽 한쪽이랑 170쪽 절반밖에 안 되니까 보고서 과연 여기 있는 근거가 객관적이겠느냐, 주관적이겠느냐 빨리 판단 한번 해봐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대답만 하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주관적이요, 주관적이요. 근데 주관적, 맞체형도 주관적.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자꾸 한 단계씩 더 들어가야 돼. 내가 이렇게 한 단계씩 들어가잖아. 봐봐. 이 글의 목적이 뭘까? 주장과 설득. 그러면 이 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뭘까?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주장이나 설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뭐겠느냐? 주관적이다. 이쪽이에요. 맞습니다. 요거는 수필에 가까운 건데 수필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니네가 대부분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점에서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왜 객관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계속 파고 들어야 되고요. 이 글은 사실은요, 수필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사실은 칼럼이에요. 칼럼입니다. 칼럼. 근데 칼럼은 칼럼인데 보통 신문에 있는 그런 칼럼을 이야기하는 거고 잡지에 있는 칼럼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칼럼이지만 요런 성격도 포함이 돼요. 그럼 니네가 왜 편지라고 생각을 했느냐, 왜 수필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유는 이제 조금씩 읽으면서 합시다. 니네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이게 내가 이 얘기 안 하면 이걸 칼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생각 차마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수필 그러면 수필로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지금 칼럼이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칼럼이라고 받아들이겠지.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칼럼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 이름 걸고 내 주장을 공공연한 신문이라거나 잡지에 실는 거, 그게 바로 칼럼이에요.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수필이라고 보아도 안 될 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칼럼이에요.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게 여러분들이 편집글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김군, 잘 지내는가? 취직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난번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라고 김군이 나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미 첫 단락에 대상이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김군이에요. 근데 김군이 착각하면 안 돼. 김군이 진짜 김군인지 가상의 인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누가 나한테 선생님 통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통일에 대한 글을 써야겠는데 어디 한번 가상의 인물로 김군을 끌고 와 볼까? 근데 하필 김군이에요? 왜 하필 김군이에요? 가상이라면 요거 안 보인다고? 다시 써줄게요. 보이지 여기? 대상은 김군. 김씨가 제일 많아요. 순서 알아요? 김, 이, 박, 최. 순서가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군이 나에게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흔한 성으로 내가 가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을 명시했죠. 그러니까 이게 편지 같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김군을 명시해서 대놓고 독자를 설정한 이유 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야, 갑자기 화면이 엄청 느려지는데? 야, 순식간에, 야. 됐다. 왜 이렇게 김군 잘 지내는가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유 한번 생각해봐. 이유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교과서 옆이라거나 아니면 저기 댓글창에 한번 써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20초 시간 줄게요. 김군 잘 지내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김군? 아니면 각자 여러분들 이름 생각해봐. 김군 되게 많잖아. 정군, 허군, 아니면 또 김양, 이양. 왜 이렇게 김군 말고요. 그거 틀린 건 아닌데 국민을 대변하게 하는 게 김군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글쓴이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대상을 명시하고 시작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글 쓸 때요. 이게 그냥 SNS 올리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칼럼 정도가 되면 한 글자 한 글자 대충 쓰지 않아. 생각을 하고 쓰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닐 거야. 김씨가 흔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읽어주셨으면 해서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여기에 김군이네? 난 허신데? 난 안 읽어야지?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다른 이유. 친밀감도 맞아요. 일단 친밀감도 맞습니다. 친밀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라 맞았지? 친밀감을 주려고 대상을 정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김민성아, 대상을 정한 목적이 뭘까? 대상을 정한 목적이 뭘까요? 친밀감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김군 잘 지내는가? 라고 하니까 마치 내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친밀감 맞습니다. 동문서답은 아니고요. 야, 그런 거 마음 상하지 마요.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군을 설정을 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이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봐봐요. 봐봐. 김군 잘 지내는가? 물론 김군이긴 한데 내가 이거를 읽을 때 김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봐봐요. 잘 지내는가? 이러이러하게 고생이 많겠지? 라고 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죠? 그래서 친밀감을 주는 것 같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는 말 같단 말이지. 이게 내가 김군이 아니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군은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삶이 힘들어. 그리고 20대, 30대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도 뭐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쵸?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감정이입이란 말이 가장 맞는 거야.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몰입하게 하는 거죠. 이건 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칼럼이에요. 칼럼이야, 칼럼. 칼럼이면 사실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칼럼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야 한다고. 근데 처음부터 김군 그러고 편지처럼 접근하게 되면 이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글이 된다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설득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흔한 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몰입이에요. 주의 집중도 되고요. 감정이입도 되고요. 다 맞습니다. 감정이입 맞고요. 주의 집중 되고요. 주목은 좀 아쉬운 게 나한테 주목이라고 좀 더 강조를 해야 돼. 나한테 주목. 이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보면요. 다시. 칼럼이라고 하는 거는 1대 다수가 될 거예요. 쓴 사람, 독자들.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1대 1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저 사람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 거랑 저 사람은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비교를 한다면 설득이 어느 게 더 잘 되겠느냐? 1대1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요. 내가 지금 니네한테 댓글에다가 보자 내가 막 얘기하고 있잖아. 쭉 가다가 보자. 이준서야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 당황하겠지? 그쵸? 그리고 또 보자. 김아리나 이걸 왜 수필이라고 생각을 하지? 라고 하면 대답할 준비를 하겠지? 그런 거. 근데 내가 그냥 니네한테 얘들아 생각해봐 그러면 니네 중에 누가 그래요? 뭐 누군가 얘기하겠지 라고 할 겁니다. 그게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니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가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 받아본 사람? CPR 받아본 사람? 야 소리는 들리지만 오늘 화면이 계속 끊기네. 야 뭐가 빨리 지나간다. CPR 한번 배워본 사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있나? 있냐 없냐? 야 오늘 화면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 잠깐만. 이거를 조금 저화질로 가자. 1번 화질로 갑시다. CPR에서 그래 거기 남성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했잖아. 거기 파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안경을 안 쓴 혹은 선글라스 낀 그
20대 남성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하란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래. 그런 맥락이야. 요것도 그런 거예요. 콕 집어서 난 너한테 얘기해. 너한테 얘기하니까 제발 잘 들어줘. 그리고 이게 요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니네한테 윽박 지르면서 설명을 하는 거랑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랑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랑 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판단할 때는 친밀감을 주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 왜 친밀감을 주려고 할까? 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감을 주려고 할까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야, 왜? 이거야, 왜? 왜 친밀감을 주려고 할까? 왜 친밀감을 주려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친밀감을 주면서 설득을 하려고 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이제 안 잘리죠? 화면이 잘려요. 이제 안 잘리죠? 자, 오케이. 야, 근데 오늘 계속 화면이 좀 끊기네. 통일은 낯선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라서 등등등등등등등. 자, 다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이 얘기는 한번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다시 지웁시다. 화면이 온라인 수업이라. 선생님 그러면 그냥 축소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럼 글씨가 너무 작아요. 몇 번을 지우고 해야 돼. 자, 이제 볼게요. 김군 잘 지내는가? 편지니까 처음에 인사를 하는 거죠. 취직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나와요. 왜 이 글을 써요?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앞으로 하려고 한다. 두 번째 단락.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 정치, 경제, 그리고 정신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요. 정치나 경제는 우리가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설득을 할 수는 있어요. 그치? 맞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해.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감성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친밀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편지 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야. 왜 편지 글이냐? 내가 볼 때 통일은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니까 요게 중요한데 이게 물론 요것도 감성적인 접근을 써놨지만 완벽하게 감성적인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감성팔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요게 포함이 되니까 확실히 요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추가하려고 편지 글로 쓴 것이다. 이런 맥락도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정치나 경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 얘기부터 합니다. 정치나 경제 면에서도 통일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물론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플러스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내게 돼요. 보세요.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다.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죠. 왜요, 선생님? 물질적으로 자산한 국가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왜 전부가 아니죠? 그래, 여기는 근거를 대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 선생님, 돈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물질적으로 자산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전부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왜 전부가 아니야?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 단락에 있는 표현법을 유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끝날 때, 얘기 끝날 때 마저 얘기할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고 했네. 비용이요. 이쪽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해. 글쓴이는 요것도 중요, 요것도 중요, 요것도 중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얘기 안 해요. 다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오로지 이거인 것 같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통일 문제를 돈으로만 따지는 이러한 오늘날의 세태는 국가,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오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준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맞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모든 거를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제는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 더 이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60, 70, 80년대, 70년대, 특히나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고였어요. 왜? 아니면 죽거든. 굶어 죽잖아. 정말로 벌어먹는 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베이비붐 세대 말고 70년대 산업화 시대, 베이비붐 세대는 약간 좀 애매하고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물론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때 시절은 아직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 세대고 80년대, 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한창 일을 할 때니까 그 시대는요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한 4인 가족이 한 100만 원 벌고 사는 거? 근데 50만 원 버는 집도 있고 지금으로 가면 먹고 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걸 이해를 해. 보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일세.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의 진출 이만큼 성공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잘리지? 대충 이렇게 돼 있잖아. 잘 그렸죠? 야, 국어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큰 섬 다 그리고요. 나쁘지 않죠? 이전까지는 우리 이쪽으로 뻗어나갔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막혔잖아요. 이렇게 막혔잖아. 막혀서 위로 못 가죠? 여기가 막혀 있지. 그러니까 이 해양 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양말보다 훨씬 낫죠. 당연하지. 이게 얼마나 연습한 건데. 해양 경제권 진출이 성공했지만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요. 우리의 탈출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블라디보스톡만 가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유럽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블라디보스톡 가서 유럽으로 가려면 이쪽이요.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 가거나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 돼요. 한 6박 7일 가는 열차 있어. 나중에 여러분 대학 한번 타보세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 반도라는 위치를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은 부담이 크게 오겠죠. 왜냐? 우리가 이쪽이랑 우리랑 경제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되면 일단 그게 북한은 올라가고 우린 내려갈 거야. 중간에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한 1, 20년간은 되게 힘들 겁니다. 독일도 그랬거든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했을 때 한 10년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우 강대한 국가 통일 독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좀 힘들어요.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만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굉장히 클 겁니다. 굉장히 크는데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전 세계 뉴스가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가가 몰려들 것이고요. 그리고 다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통일이 되면 여기 있죠, 여기 DMZ라고 하는 여기 관광 자원으로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벌 겁니다. 여기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위험도 하지만 아직은 지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볼 때 통일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적으로 보아도 통일은 우리에게 플러스야.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니네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구체적인 숫자나 수치가 들어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객관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건 맞지만 파고들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하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으면 그래요 선생님 구체적인 증명이나 증거를 논거를 근거를 내놔보세요. 수치를 제시해보세요. 표를 갖고 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겠지. 아 그거는 내가 다음번에 갖다 줄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죠? 글의 종류가 편지입니다. 편지. 아 자리가 없네. 어우 보이죠? 편지잖아요. 아, 누가 니네 편지 읽을 때 논리적으로 따져야 안 따져요? 그러니까 나도 국어지만 니네가 나한테 편지 갖고 오면 니네 걱정하는 것 중에 꽤 많은 게 그거거든. 선생님 편지를 쓰지만 맞춤법이 틀릴까 걱정이에요. 난 니네가 쓰는 편지는 맞춤법 절대 신경 안 써요. 왜냐? 니네 맞춤법 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누가 편지에 대고 그렇게 하나하나 딴지를 거냐. 니네가 시험지로 제출한 게 아니면 맞춤법 신경 추호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약 올릴 때 쓸 수 있지만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마찬가지예요. 편지야. 편지인데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출처가 어디죠?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게 편지 글로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돼요.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또 하나 문제입니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어우 자리가 없다. 야, 좀 지울게요. 어디를 지우나. 여기를 지우자. 이게 만약에 논설문이라면 요거를 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 뭐래죠?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네만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를 보게. 아니 왜 갑자기 아이 얘기해요? 엉뚱한 얘기 하죠? 다 뭐예요? 논설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그래요? 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상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끌고 오는 거야. 자네도 아이를 낳아 길러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요즘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들 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대요.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황홀감이 든대요. 예쁜 손자 손녀가 자손이 통일한 국의 지 시민으로 당당하게 풍요롭게 선진국심 살아가게 만들어 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야, 이게 좀 뭐야? 너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너 손자 손녀가 더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뭐 더 멋지게 살았으면 좋지 않아? 그러니까 통일해야지. 이거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락강에서 뭐였죠? 기억나요? 지금 김군한테 글 쓰니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통일 안 한다 그러면 너 손자 손녀가 이상하게 살 거야. 거지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게 바로 통일을 하는 게 선이야. 그러니까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은 완벽히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락강이 이야기했던 죄책감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니네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88명, 니네 잘 생각해봐. 지금 니네 이거 수업 안 들으면 니네 자식, 니네 손자, 손녀 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야 설마 불안해서라도 잘 듣겠지. 에이 설마 선생님 이거 하나 안 된다고 망하겠어요 하겠지만 망할 수도 있으면 어떡할 거야. 불안하죠? 그런 맥락이에요. 기만은 아니고요. 통일은 장점이 다 좋다니까.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약간 딴소리지만 여러분들 통일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우리 남쪽이랑 북쪽이랑 지금 한 8천만 돼요. 합치면 8천만 명쯤 된단 말이지. 근데 북한이 만약에 통일이 돼서 거기 좀 GDP도 올라가고 잘 살게 되면 거기도 인구가 늘 거야. 거기 지금 인구 밀도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 1억쯤 되면
내수만 가지고도 경제 성장이 돼요. 이게 5천만 원 되게 적은 겁니다. 1억쯤 되면 자동차를 팔아도 국내에서만 팔아도 충분히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여러 가지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런 면에서 인원이 중요한 거예요.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이 남쪽은 더 늘리면 좀 좁아. 그리고 수도권이 너무 많아서 확장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통일돼서 한 10년 지나면 평양 쪽도 한 1,000만 넘어갈걸? 그럼 훨씬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지만 국방비 절감도 엄청나는 거야. 근데 국방비는 문제가요. 우리가 여기 휴전선에 잔뜩 있지만 통일된다고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디로 갈 거예요? 그대로 북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남쪽도 대비를 할 거야. 왜냐? 이제는 이쪽이랑 이쪽이 국경선이잖아. 그러니까 비슷할 거야. 근데 아주 많이 줄진 않지만 국방비 절감도 될 거예요. 그 북한도 좀 줄 거고 우리도 줄 거고 그런 것도 있는데 확실히 인구수가 중요해요. 그렇죠. 중국이 볼 때는 북한이 있어야 완충이 되는 거야. 얘네가 되게 자기네가 볼 때는 만만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올라간 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중국을 자꾸 막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을 자꾸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자기네가 최전선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이지만 다른 애들한테는 피해가 가. 그러니까 세계 사회는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래 가만히 냅두면 좋겠지. 우리만 잘 살면 좋겠죠. 근데 그걸 막더라고. 여러분들 그 세계 국방비 예산 같은 거 보면 1위는 미국이에요. 국방비의 1위는 미국이야.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네. 중국 아니면 러시아예요. 그리고 일본도 상위권이야. 다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 이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그 동북아라고 하는 건 또 우리도 국방비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니네가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아마 한 니네가 내 나이쯤 되면 둘 중에 하나야. 통일이 됐거나 앞으로 절대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니네가 내 나이 됐을 때까지 통일이 안 되면 더 그 이후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랑 우리랑 너무 격차가 커. 같이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니네가 내 나이가 되면 한 20년, 25년 정도가 되면 한 30년? 최대 30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남남이야. 통일 쉽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니네 때는 그때는 됐거나 그리고 니네 때는 아마 됐으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때일 거야. 아니면 아예 다시는. 근데 그래도 아마 니네 때 통일이 다시는 안 될 거면 별개의 나라로 치고 교류는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까지 걔네가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 수가 없어. 요새도 힘들고. 벽을 부시면 좋겠다고요? 이 벽을 부시자고요? 이거 부시면 교무실인데. 자, 계속 갈게요. 마지막 단락. 역사의식이란 별것 아니네.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네. 그런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역사의식이 공동체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네.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다면 역사의식이 뭔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이거는 공동체의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나랑 이미 아직 얼굴은 본 적은 없지만 공동체의식이 생겼거든요. 그렇잖아? 니네가 직접 얼굴은 본 적은 없지만 입학식도 했고 수업도 하고 있고 니네 소속은 김포외고가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이 생긴 건데 봐봐. 오로지 나와 내가 사는 지금만이 존재한다. 내가 중요하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내 뒤에 오는 자식, 손자, 손녀는 나랑 관계가 없고요. 옆집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만든 게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보내. 그리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물질이 없으면 난 죽어. 그냥 죽겠다. 이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70년대는 특히나 뭐가 컸죠? 온갖 비리, 온갖 부정, 그래서 온갖 불량품 막 나오고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요? 내가 공장하면 오페스 같은 거 그냥 무조건 내보내요? 나랑 관계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회였으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쳐줄 수는 있죠.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옆에 교무실이에요. 여기는 1학년 3반 교실, 옆에는 교무실. 옆에 김강주 선생님이 한 요쯤 자리 계세요. 딱 요 바로 앞에. 그리고 요 자리는 2학년 담임선생님 계시고, 대부분 2학년이시구나. 강주쌤이 니네 선생님, 영어과신가? 자, 그래서 봐봐. 마지막에 보배요. 가난을 이겨내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네.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살게는 되었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거,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이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특히나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한테는 요게 되게 중요해졌다고. 70년대는 통일의 문제를 요걸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최근에 어떻게 됐죠? 요걸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부차적인 근거로만 쓰기 좋은 거,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은 걸 써먹었고, 요새는 요쪽으로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남이나 북이나 정치권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통일을 이용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하면 안 돼요. 왜? 당연히 안 되지. 생각해봐. 북한도 남한도 지금 지배 세력이 있잖아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지배 세력이 하나로 줄겠지? 그럼 자기네 권력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북쪽도 그렇고요. 남쪽도 그렇고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요걸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요거는 요새는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고.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요거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넘길게요. 170조. 2013년 보면 내가 베를린에서 머물 때 독일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세대가 통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들은 근본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길지만 그들은 든든히 받쳐주는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란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역사가 대충 5,000년이잖아. 그래서 삼국시대 끝난 게 대충 언제죠? 여러분들 그 고구려가 후고구려 나오고 완전히 발해까지 합쳐진 그때가 대충 언제죠? 발해가 망한 게 아무리 안 돼도 잡아봤자 우리 한 1000년? 기원 후 1000년쯤 될걸? 이거를 벗어나서 어쨌든 하나가 된 거는 고려시대부터라고 칠게요. 고려하고 조선시대는 우리가 하나였다고. 이 둘 합치면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을 한 뭉탱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단된 게 얼마죠? 1945년부터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55년, 75년? 그래, 1000년을 함께 살고 75년을 따로 살았지. 그럼 그거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요게 맞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고요. 이게 역사 의식이에요.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더 늦어지면 안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근데 아직까지는 하는 게 맞아요. 독일 얘기했고요. 어렵지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취업에 성공하게. 자네의 아픔, 이 시대청의 어려움을 내가 조금은 이해한다. 그리고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미안하다. 왜냐? 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살아왔으니까. 이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니네한테 이거를 시키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니네한테 시키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부탁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 함께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만약에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요거라도 가지고 살자 이 얘기예요.
근데 통일은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뒤에 있는 그 학습활동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이랑 오늘 얘기하는 거 유추 얘기할 겁니다. 학습활동이랑 유추 얘기할 거고요. 요거 이제 통일 얘기 끝나면 다시 EBS 단기특강 독서 9강의 첫 지문을 풀어오세요. 요거 끝나고 다시 EBS 단기특강의 9강의 1번, 3번 할 거고요. 하나만 여기 끝날게요. 지금 독일 얘기했죠? 예시 들었죠? 근데 무슨 예시죠? 내 경험 예시예요. 질문. 요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과연 논리적인 근거가 될까 안 될까? 오늘은 거기까지 할 거야. 경험 얘기가 논리적인 근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경험 얘기가 될까 안 될까? 나의 경험 얘기가 과연 논리적인 근거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주장하는 글이나 논설문을 쓸 거면 경험 얘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실히 편지로 쓸 수밖에 없는 사실이야. 이게 논리적인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적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관적이어서. 니네가 전문가이어도 경험을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경험은 내 거지 니네 게 아니야. 누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내일은 최재만 선생님이야. 다음 주에 이거 뒤에 학습활동이랑 풀어오고요. 유추 설명할 거고요. EBS 9강 1부터 3까지 풀어옵시다. 안녕히요.